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위스키가 아닌 와인을 마셔볼 건데, 위스키, 특히 싱글 몰트 위스키 입문자들이라면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반드시 조금은 알아야 할 와인, 체리 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체리 와인은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친숙한 술이 아닙니다. 뭐 체리 와인 자체가 뭐 잘 먹지도 않고 본 적도 잘 없죠. 근데 오히려 위스키를 먹다 보면은 이 체리 와인 관련된 이름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위스키를 먹기 위해서 체리 와인을 알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체리 와인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들어가려면 한없이 복잡한데, 저 일단 뭐 위스키 먹는 사람 정도면 간단하게 알아야 될 아주 간단한 쉐리 와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쉐리 와인이 좀 복잡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자세하게 쓰여 있는 글이나 책을 보면은 좀 오히려 본 것만 못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쉐리 와인을 왜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위스키는 이 쉐리 와인을 넣었던 캐스크, 오크통에 숙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또 이 쉐리 와인이 숙성되었던 통에서 숙성한 위스키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쉐리 와인의 캐스크의 실체를 알고 위스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쉐리 와인의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이 그림판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판에 여러분들 좀 그림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쉐리 와인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스페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스페인 뭐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대충 뭐 유럽이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스페인. 그래서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대충 여기가 스페인이고 여기가 프랑스죠. 네,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네. 쉐리 와인은 이제 스페인 세레스 뭐 쉐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쉐리 지역, 요 지역에서 나는 거를 이제 쉐리 와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사실 생산된 와인을 이제 쉐리 와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제 쉐리 와인이 시작이 됐냐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모든 주정 강화 와인이나 이런 변형 와인들은 옛날에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효과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이 쉐리 와인이 만드는 이 지역이 뭐 토양이나 뭐 기후에 의해서 그다지 좋은 와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든 와인은 그다지 뭐 그냥 일반 와인으로 만들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필요했고 또 여기는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유럽으로 수출을 되기가 굉장히 좋았죠. 네, 어디로 이렇게 수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에 용이한 이제 와인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배로 다녔죠, 배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상온에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와인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쉐리 와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요 정도만 상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쉐리 와인은 의도적으로 이제 와인이 상하면 맛이 가잖아요. 근데 쉐리 와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상하게 해서 뭐 상할 필요가 없이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쉐리 와인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쉐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위스키에서 볼 수 있는 캐스크는 올로로소랑 페드로 히메네즈라고 하는 PX 캐스크. 사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두 가지만 알아도 전혀 위스키를 마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만자니아나 뭐 기타 다른 지역에서 나는 쉐리, 뭐 마르살라도 있고 뭐 이런 기타 주정 강화 와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 올로록스랑 PX, 이 페드로 히메네즈 거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만 알면 되는데, 근데 이 두 개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피노쉐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물론 피노쉐리 캐스크도 꽤 있어요. 근데 이 피노쉐리부터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쉐리 와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쉐리 와인을 다른 주정 강화 와인이나 뭐 기타 다른 강화 와인과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 뭐 몇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제일 먼저가 이 피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로르, 이 효모층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숙성, 그 다음에 산화. 요 정도만 이해를 일단 하고 키워드를 던지고 가시면 돼요. 일단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지 봅시다. 이 피노 쉐리 와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 팔로미노라는 청포도 품종입니다. 뭐 다른 포트 와인이나 이런 애들이 레드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 팔로미노는 이렇게 청포도예요. 청포도로 만들어지고 이 팔로미노 품종을 이용해서 이제 오크통에 숙성을 시킵니다. 네,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는데 이 발효 과정에서 얘는 주정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5도, 알코올 퍼센트 15도 이하로 맞춥니다. 네. 알코올 도수를 이제 15도 이하로 이 와인을 만들어서 오크통에 꽉 채우지 않고 이렇게 숙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쉐리 와인을 만드는 지역과 환경, 기후의 특성으로 이제 자연적인 효모가 생기는데 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효모가 이제 이 위쪽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이는 이 효모를 바로 플로르라고 합니다. 플로르라고 하는데 이 효모의 역할은 뭐냐? 물론 여기 이 와인의 맛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만 이 공기의 유입을 차단을 합니다. 공기의 유입을 이렇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산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피노 와인 같은 경우는 산화 숙성보다는 산화를 최대한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숙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요 피노 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화이트 와인이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약간 뭐 노란색, 초록색 이런 정도의 색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 플로르가 공기를 막아주는 상태로 뭐 장기간 숙성을 하면 이 피노 와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올로로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올로로소를 만드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올로로소도 뭐 피노를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아요. 올로로소도 똑같이 이렇게 오크통에 채웁니다. 올로로소도 피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꽉 채우지 않고 채우는데, 근데 올로로소 같은 경우는 주정 강화를 아까 15도, 피노가 15도 이하라고 했죠. 올로로소는 이제 주정 강화를 할 때, 올로로소, 쉐리는 주정 강화 15도 이상으로 주정 강화를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로르 효모가 여기서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올로로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와의 접촉이 크죠. 그래서 올로로소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이제 산화입니다. 산화. 산화가 돼서 색깔도 이제 피노처럼 뭐 노란색, 뭐 약간 맑은 색이 아닌 이렇게 갈색빛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을 숙성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해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로로소나 뭐 페드로이메즈나 이렇게 이 상태로만 계속 숙성하게 하지 않아요. 피노는 이 효모막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숙성을 하지만은 이 올로로소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레라라는 시스템으로 숙성을 합니다. 근데 솔레라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솔레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숙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만 숙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크통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오크통이 있죠. 오크통이 있으면은 계속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 다 빼서 제품화 시키는 게 아니라 요 한 3분의 1 이하를 다른 오크통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또 다른 오크통에 채워 넣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른 오크통으로 와인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동시키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곳에서만 이 와인을 이것도 다 빼지 않아요. 이거를 빼서 이제 제품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제품화를 시킵니다. 이거 뭐 와인병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제품화를 시키죠. 다 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빼서 제품화 시키는 게 바로 이 솔레라 숙성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은 품질이 뭐 일관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뭐 간장이나 뭐 이런 거 어디 뭐 맛집 양념 이런 것도 그런데도 완전 맛이 매번 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분은 빼서 쓰고 일부분은 다시 채워 넣는 이런 방식을 이제 솔레라 방식의 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페드로 히메네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알아볼게요. 페드로 히메네즈, 우리 그냥 흔히 PX 캐스크라고 합니다. PX라고 하는데 요거는 품종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청포도 품종인 페드로 히메네즈, 요거의 약자입니다. 요 페드로 히메네즈의 P와 히메네즈 X 합쳐서 이제 PX 와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면 포트 와인 아시는 분들은 포트 와인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페드로 히메네즈 포도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말립니다. 말려요. 건조를 시키죠. 그러면은 수분이 날아가요. 수분이 날아가 떨어지죠. 그리고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은 없어지고, 물은 날아가니까 이 안에 있는 당도가 굉장히 진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당도가 높은 페드로 히메네즈 품종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도가 높다 그랬죠. 여기 당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건 당입니다. 그리고 효모가 당을 먹죠. 얘는 효모예요. 그리고 효모가 당을 먹고 싸면은 나오는 게 이게 알코올이에요. 네, 요런 과정으로 이제 모든 술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페드로 히메네즈는 요 당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근데 효모가 당을 이거를 다 먹어버리면은 이 당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당이 떨어지고 알코올이 올라가겠죠. 근데 효모가 이 당을 다 먹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알코올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주정강화라고 하죠. 이걸 주정을 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효모는 높은 알코올 도수에서는 얘는 죽어요. 효모는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당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효모는 죽고 잔당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와인은 엄청 달겠죠. 이 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페드로 히메네즈는 한 18도 이 정도로 주정 강화를 해서 알코올 도수를 높여서 효모를 죽이고 당을 많이 보존해서 아주 달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달죠. 페드로 히메네즈는 그래서
당도가 엄청 높은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숙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솔레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기간 숙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빼고 화면을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 정리를 했습니다. 피노는 팔로미노 품종으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네, 그리고 플로르 효모의 막을 이용해서 산화를 차단시켜서 장기간 숙성시킨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로로소 같은 경우는 이 플로르가 생기지 않도록 주정 강화를 해서 산화를 오랫동안 솔레라 방식으로 시킨 게 올로로소 쉘이고요. PX는 설명한 대로 효모가 당을 완전히 다 먹지 못하게 주정 강화를 해서 숙성을 시켜서 매우 단 게 바로 PX 페드로 히메네즈 품종으로 만들어진 쉐리 와인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오늘 세 개의 맛을 볼게요. 피노입니다. 피노 보이죠? 피노입니다. 자, 피노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그냥 화이트 와인이에요. 저도 피노 뭐 몇 종류 먹어봤는데 피노는 그냥 이렇게 누리끼리한 그냥 보면은 화이트 와인 같아요. 근데 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올로로소입니다. 올로로소를 다뤄볼게요. 올로로소는 보시면은 이제 색이 갈색이 됐죠. 네. 뭐 올로로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 친구는 공기를 차단된 상태에서 숙성을 시킨 거고, 이 친구는 올로로소는 공기를 아주 많이 만나게 해서 산화시켜서 숙성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PX 페드로 히메네즈 와인입니다. 페드로 히메네즈는 이 굉장히 달아요. 지금 여기에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죽처럼 나와요. 죽처럼 아주 껄쭉하게 지금 나오고요. 이 병 지금 색깔이 완전 투명한 흰색이거든요. 근데 이 색깔 보세요. 지금 완전 뭐 간장보다도 더 진한 아주 진한 색깔이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 차이가 아주 극명하죠. 제가 이렇게 옷으로 비춰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피노, 올로로소, PX의 색깔 차이가 확연하죠. 맛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 피노부터 향을 볼게요. 이게 색은 그냥 화이트 와인 색인데 향은 전혀 그 화이트 와인의 신선한 느낌, 뭐 풀같이 푸릇푸릇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 약간 짭짤하게 누릿누릿한 그런 간장같이 정말 숙성된 그런 느낌이 나요. 이 맛에서는, 향에서는 좀 그런데 맛에서는 확실히 화이트 와인, 일반 화이트 와인의 그런 풍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 약간 너티하면서 그런 견과류나 약간 나무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그래도 제법 이 맑게 화이트 와인의 풍미를 간직하고 있고, 이 피노는 이제 맛이 그 오래 오크통에서 오래 숙성된 맛과 이 플로르라는 이제 자연 효모를 통해서 이제 이 피노 와인만의 맛이 결정이 됩니다. 의외로 먹을만해요. 요거는 이 피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 5년? 4년인가? 이 정도 숙성된 피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법 숙성감이 느껴지고요. 굉장히 드라이한 편입니다. 이렇게 막 신선한 느낌은 없는데 숙성에서 오는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과 끝에 산미 같은 거는 그대로 다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로로소 한번 봐볼게요.
올로로소는 아까 피노가 간직하고 있던 맛에서 훨씬 더 너티해지고 우디해지는 느낌이고요. 살짝 그 포도도 이게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같은 품종으로 만들어졌지만 약간 정말 좀 베리류, 좀 진한 베리류의 향도 좀 납니다. 훨씬 더 드라이하네요. 이 올로로소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칸 오크 솔레라 방식으로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솔레라 방식으로 한 7년 정도 숙성됐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다른 여타 쉐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숙성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먹었던 올로로스 옛날에 먹었던 좀 고숙성 올로로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바디감이 많이 가벼워요. 근데 이 쉐리 특유의 이 푹푹한 막 가죽향이나 약간 삭은 나무 그리고 약간 짭짤한 듯한 이런 숙성감 이런 느낌 약간 썩은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 쉐리의 주요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맛들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마지막에는 약간 타닌감도 있고 이 나무의 스파이시함이나 떫은 맛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PX입니다. 색깔 보이시나요? 이 PX는 저도 먹기가 두려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흔들어서 좀 렉을 만들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안 떨어지는 거? 거의 뭐 시럽입니다. 시럽. 이거 먹기 두려워요. 너무 달기 때문에 향에서부터 이거를 어디서 맡았나? 거의 물엿보다도 더 단 향이 많이 나요. 와, 이 입에 들어올 때부터도 걸쭉하게 들어옵니다. 이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당도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단맛,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단맛 이상으로 당이 아주 압축적으로 있는 단맛이고요. 대략 이 페드로 히메네즈는 알코올이 15도인데 뭐 알코올 전혀 못 느껴요. 오히려 단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 여타 뭐 포도의 느낌이나 그런 신선한 느낌은 전혀 없고 프루티한 느낌도 전혀 없고 건포도도 달잖아요. 근데 이 건포도를 압축한 느낌으로 달아요. 와, 요거는 한 잔 이상, 한 잔도 잘 먹기 힘들겠네요. 빨리 다시 피노 쉐리로 와서 입을 좀 씻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피노 쉐리랑 이 아몬티아도 아니죠. 올로로소 쉐리는 뭐 어느 정도 풍미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몬티아도가 계속 아몬티아도라고 하는데 올로로소가 좀 더 너티하고 나무 느낌 많이 나고 좀 더 그 꿉꿉한 향이 많이 나는 것 정도만 있지 사실 피노나 올로로소는 드라이한 느낌도 그렇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맛을 상상하면은 될 것 같아요. 뭐 건포도, 흑설탕, 우리가 알고 있는 단맛 나는 건 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포도에다가 때려박은 그런 맛입니다. 계속 뭐 올로로소 얘기하려다가 아몬티아도 있어요. 아몬티아도인데 이 아몬티아도는 뭐 사실 잘 보기도 어렵고 뭐 굳이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설명 안 했습니다. 아몬티아도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요 피노 쉐리를 올로로소 숙성하듯이 좀 더 추가로 숙성하면은 아몬티아도입니다. 그래서 피노랑 올로로소의 중간 정도가 아몬티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요런 크림 쉐리 같은 거 요 크림 쉐리도 뭐 쉐리 찾아보면 많이 나요. 크림 쉐리는 간단해요. 올로로소에
올로로스 드라이하자. 여기다가 페드로 히메네즈 이렇게 PX를 좀 섞으면은 크림쉘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뭐 위스키 캐스크로 잘 쓰이지도 않는 거니까 뭐 그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요 정도 3개 정도만 쉐리 와인 요 정도 제가 알려드린 것만 이해해도 위스키를 먹는 사람으로서 이해해야 될 쉐리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그냥 오늘 가볍게 쉐리 와인 얘기한 이유가 앞으로 이 쉐리 와인 캐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나중에 이제 쉐리 와인 캐스크를 이해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뭐 여러분들 이 쉐리 와인 뭐 굳이 찾아서 먹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쉐리 와인의 풍미가 이 캐스크에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캐스크 안에 캐스크는 이 뭐 500리터 기준으로 거의 5리터에서 10리터의 그 전에 숙성시켰던 술을 머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 쉐리 와인을 숙성시켰던 통에 위스키 스피릿을 넣으면은 거기에는 쉐리 와인이 뭐 500리터 기준으로 5리터, 10리터가 섞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맛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특히 이런 PX 캐스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쉐리 와인, 그러니까 위스키, PX 캐스크 위스키로 완성됐을 때 이 맛이 굉장히 도드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쉐리 와인 한번 맛을 보시면 앞으로 위스키를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쉐리 와인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 끝.